자, 미국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미국에서 경제활동 재개하면서 5월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13.3% 나왔고 일자리 250만 개 급증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의 전문가 전망치 집계 결과와 비교했을 때 대반전이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최악을 벗어난 것 같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 재빨리 들고 오죠.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오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2150만 건에 달하고 누적으로 4270만 건. 그래서 통계 작업 중 오류를 저질렀고 실제 5월의 실업률은 16.3%다. 전보다 늘었어요. 확실히. 실제 실업률은 약 3%포인트 더 높았을 것이다. 3%나 속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업률 그냥 막 올라갈 때는 기사 잘 안 가지고 왔었죠. 그런데 실업률 떨어졌다는 거 말 나오자마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띄우려고 앞다투어 들고 왔었죠. 사실 확인 안 해보고. 그러다가 낚인 거죠 다들. 우리나라 기사들이 그렇다. 이런 걸로 오른다. 이런 기사들 자꾸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회복됐으니까 부동산 사세요, 주식 사세요 하려고 저런 기사 나오자마자 재빨리 들고 왔잖아요. 지금 미국 상황 어때요?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업률이 줄었어요? 국제 유가 어때요? 6월에 선방했죠? 그런데 뭐예요? 5월에는 지금 마이너스 기록했는데 6월엔 선방했죠? 6월에 돈 되게 많이 벌 줄 알았는데 보면 뭐예요? 6월물 가격 전날보다 급등했죠. 6월물 조절해서 7월, 8월, 9월물로 넘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도 감소했다? 6월달에 생산된 걸 살 거를 7월, 8월, 9월 걸 사는 걸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킨 거죠. 6월물이 이런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5월물처럼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유가 무조건 회복된다 라고 보기에는 첫 번째 이런 요인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요인이 있어요? 괴리율 강하니까 거래 막아버렸죠. 인버스 투자 다 없어졌죠. 레버리지 투자 좀 힘들었죠. 사실 저만큼 튀었어도 유가 33달러 23달러 이때 샀어도 괴리율이 커가지고 그 가격에 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죠. 거기다가 유가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원유 채굴기 300개 아래로 떨어졌다. 셰일 업체들이 망해가고 있다. 789개에서 206개만 남았다. 역시 럼프형은 성견지명이 있어요. 예전에 그랬었죠. 감산 합의할 때 사우디랑 러시아에서 알아서 감산해라. 미국은 자연감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연감산이 커져서 이렇게 된 거다. 원유 채굴기가 채굴을 안 하고 있어요. 800개 가까이 채굴하던 게 이제 200개 정도밖에 안 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유가 같은 경우 이렇게 됐죠. 가게 지금 유동자금 늘어난다고 했죠. 역대 최대라고 그랬죠. 3월에 기업 19조, 가계 10조 대출. 잔인한 3월, 빚으로 버텼다. 3월에 제일 잔인했었죠. 2월 말부터 나와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3월이었죠. 4월엔 괜찮았을까요? 가계 빚은 좀 줄었지만 기업 빚은 더 늘었다. 기업 이렇게 빚 늘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위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현금 확보 때문이죠. 저희 저번에 그래프도 보여드렸지만 M2 통화량 증가량은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죠. 대출 받아서 M2를 돌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계 M2 통화량 증가율은 떨어졌다. 즉 기업이 현금 확보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들어오느니 주식에 들어오느니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기업들이 부동산이 오를 걸 알았으면 샀겠죠. 근데 왜 현금 확보하고 있어요? 경제위기 대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기업들이 엄청 전문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게들보다는 잘 알고 있겠죠. 근데 기업들도 현금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었던 부자들도 현금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족들의 승리일까요? 부동자금 일단은 통화 유통속도, 통화 승수 그렇게 감소하고 있다. 유통속도 역대 최저다. 유통속도라고 하는데 지금 유동성이 역대 최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화의 한 개체가 국내에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주어진 일정 기간에 사용된 빈도의 수를 뜻한다. 즉 돈이 안 도냐? 유동속도 안 돌아요. 자, 통화 승수, 통화량을 본원 통화로 나눈 비율. 그러니까 돈에 비해서 유동성 뻥튀기 시킨 거, M2 같은 경우 2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죠. 뻥튀기 시킨 거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냐? 안 돌아가요. 통계로 나오는데. 돈이 돌질 않는데 무슨 부동자금이 생겨서 들어오고 난리예요. 저거 다 현금 확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소비가 안 도는데 뭐가 살아나겠어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주식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죠. 지금 주식시장에 100일 뒤 공매도 부활한다.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 잘 회복하고 있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다? 공매도 금지해서. 공매도가 뭐예요? 일단 나한테 없는 주식을 이때까지 팔기로 가정하고서 미리 사놓는 거잖아. 막았죠. 그러면은 유가 이런 거 말고 주식에서 떨어지는데 투자할
하기 힘들어지니까 다 오르는데 투자한 거죠. 아 그래 이제 저평가고 공매도 금지됐으니까 오르겠구나 하고 라고 생각하고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 동안 외국인들 역대 최고로 많이 팔고 있죠. 역대 최고로 많이 팔고 있는데도 올랐으니까 동학개미의 승리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팔고 나갔다는 건 뭔 소리예요? 오르는 동안 팔았다. 저 사람들은 진짜 돈 번 거예요. 근데 동학개미들이 승리다? 그러면 동학개미들이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승리죠. 그리고 현금화는 오르는 동안 외국인들이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샀죠. 지금이라도 팔아서 엄청 많이 번 사람들 많다. 그 사람들이 팔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서 현금 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 아직.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2차 팬데믹 위기가 아직 온다는 얘기들 많이 있죠. 지금 어때요?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쿠팡도 돌고 있고 계약해가지고 계약 쪽에서도 지금 질병 다시 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 교회 또 다시 뭐 모여가지고 했다고 해서 늘어나고 있죠.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백신 나온 것도 아니고. 아까 여행업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말씀하셨잖아요. 9월 말까지 나오지 않는 이상 9월 말까지 나온다는 보장 없죠. 물론 긍정적인 기사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뭐 백신 가능성 있는 거 나왔다. 지금 뭐 임상실험 중이다. 임상실험 한두 달 만에 안 끝나죠. 거기다 그 와중에 또 터지면 당해낼 수도 없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질병이 또 터질까 걱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이미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중국 줄었는데 그런 얘기들 많죠. 중국에선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거기다가 미국 중국 싸우고 있죠. 고래등 터지는 나라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외국인 말고 누가 웃어요? 자사주 매입했던 CEO들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죠. 결론 첫 번째, 지금 경제가 회복됐냐? 아직 위기죠. 둘째, 그렇다면 언제 회복되냐? 모르죠. 질병 아직 안 끝났죠. 또 미국 실업률 엄청나게 찍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중국을 노려서 때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을 맞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싸울 때마다 경제는 들썩였었죠. 예전에 G2 국가였던 일본이나 소련 등도 당시에는 계속 미국이 이겼죠. 이렇게 얘네랑 싸울 때도 경제는 굉장히 크게 흔들렸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또 그 짓거리 하고 있다. 중국 때려잡으려고.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더 잡을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작년 미중 무역전쟁 때부터 중국 공장이 인도나 동남아로 빠진다는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 중에서 한 군데만 뽑으라면 우리나라죠.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 굉장히 많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크다.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다. 지금 지표가 오르는 거 저번에 주식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동학개미들 이겼는데요. 승리했는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지키는 게 최고고 오르기 전에 사는 것보다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게 좋다. 한 번에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번에 유가 5월 때 그렇게까지 박살날 줄 예측한 사람 별로 없죠. 벌었다 하다가 뚝 떨어져서 그렇게 완전히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경제 위기 때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식을 갖춰서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지식이 있으니까 사지 말라고 그런 거고. 경제 위기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요? 첫 번째, 빚내서 투기성 거래하지 마라. 저희가 이야기하는 투기는 누군가 손해보게 만들어서 내가 그 차익을 먹는 것을 투기라고 그랬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빚내서 투기성 거래하는 경우는 부동산이건 뭐 예를 들어 ETN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성공 확률이 50%도 안 된다. 다만 때를 잘 타서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 경제 위기 때는 날리는 건 쉽고 버는 건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얼마 안 되는 확률에 지식도 없이 도전할 거예요. 두 번째, 위험 자산에 들어가지 마라. 늘 얘기하지만 지식 없이.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못하는 게 주식도 다 다르잖아요. 어느 종목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거 하나하나 다 봐드릴 수도 없는 거고 하나하나 다 알고 있지도 않고 아니면 최대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해라.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아직도 지금 계속 동학개미 승리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팔고 빠지려는 기회란 소리예요. 이 말에 속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면 팔고 빠지는 거고 들어온 사람이 적으면은 조금씩 더 유도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부동산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밀어내기 분양 띄우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판치고 있는 지금 가짜뉴스들 믿지 말고 지표 보고 경제 상황 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